네,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바른역사교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제3편 단재 난가사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민족의 형성과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단재의 난가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난가사상을 얘기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문화, 정신은 무엇인가, 정신문화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난가사상도 정신문화의 일종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신은 육체나 물질에 대립되는 영혼이나 마음,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 또는 그런 작용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문화는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핵심을 이루는 문화, 사상, 학문, 종교, 예술 등으로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정신과 문화의 복합어가 정신문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의 상수는 민족 종교도 될 수가 있고, 또 홍익사상, 천손사상, 동학정신 등을 우리가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 종교는 불교와 유교, 기독교 자리에 기독교에게 자리를 빼앗겼고, 또 홍익정신과 화랑정신은 일제 강점기 이후에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공맹사상을 불변적 상수로 여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제 시오니즘, 인도는 힌두이즘, 일본은 대화혼으로 표상되는 신도 사상을 간직하고 있으나, 우리의 정신문화는 고조선부터 내려오던 그 정신을 고구려 발해를 거치면서 대한제국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이어져 왔으나,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거의 다 퇴색이 되어서 정신사관 자체가 없는 이런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혼에 유유히 흐르는 그 정신사관의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관은 역사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관점 또는 가설을 뜻하는 학술 용어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정신사관이라고 하면은 민족 정신에 대한 일관된 해석과 주장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신문화는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정신문화는 왜 말살이 되었을까? 한민족의 정신은 왜 말살이 되었는가?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병도가 식민사회의 하수인이 되어서 조선과 당군의 실존을 부정하고 한민족의 정신과 민족 정신을 말살한 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병도 교수의 그 가계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한용과 이병도, 그 다음에 이제 이건무,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을 지내셨고, 또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이장무 교수님, 이 가계로 쭉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민족 정신이 말살된 이런 상황에서 한국 근대 사학을 선도한 단재의 난가사상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정신사관 확립을 위한 한민족의 정신문화의 근원은 무엇이고, 난가사상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가, 그리고 또 난가사상을 우리가 개성을 해서 어떻게 바른 역사 정립을 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재 선생님께서도 역사와 민족,
국가를 삼위일체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민족을 사하면 역사가 무할지며 역사를 사하면 민족의 그 국가에 대한 관념이 불대할지니 국가가 즉시 민족 정신으로 구성된 유기체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당군에 대한 관심은 몽고 침략기와 같이 외세의 침입이 있을 때 늘 강조가 되었지요. 그리고 이른의 삼국 유사와 이성유의 제왕운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국난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당군의 실제를 강조하면서 한민족의 역사 속에 내재한 민족 정신을 조선의 혼과 정신, 심, 마음이죠. 심과 같은 것을 발굴하는 것을 매우 부각시키면서 역사 공부를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제는 역사를 통해서 애국심이 창조되며 민족 주체의식도 역사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하의 입장에서 왜곡 서술된 역사를 아의 입장에서 바로잡아 역사를 교육함으로써 민족의 주체의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단재 선생님도 당군을 실존인물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독사실론이라는 책에서 우리 민족은 당군의 후손이며 당군 시대가 실제 존재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사는 민족의 소장 성세를 상세히 기록해야 하지만 과거의 역사서는 우리나라의 역사서는 왕가 중심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근대 국사 교과서도 민족의 희원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배달민족의 민족 정신으로 가슴 깊은 곳에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을 포함해서 이 세상 살아있는 모든 것을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자는 홍익 사상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 독사실론에서 당군의 실존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독사실론이라는 것은 1908년도에 단재 스님께서 민족주의 사관에 입각해서 서술한 최초의 한국 고대사 역사서입니다. 1908년 8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를 했죠. 그래서 주요 내용은 우리의 역사를 당군 시대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동명왕의 공덕이라든지 또 신라 백제와 또 일본과의 관계, 우리 선비족과 진화족과 고구려의 관계, 그리고 또 발해의 전망, 이런 내용들을 상세히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재의 난가사성을 우리가 성계에서 발전시키는 것이 이 시점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조선사 편수회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사 편수회는 1938년도에 조선사 37건을 간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사를 우리가 간행을 하지 못하고 일본이 식민 지배의 합법화를 위해서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국사 조선사를 편찬을 해서 간행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제가 한국 침략과 지배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사를 왜곡한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조선사 편수에는 살아있다. 저는 이렇게 늘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사 편수에서 심어놓은 반도사관과 식민사관을 하루빨리 탈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신문화, 정신사상,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정신문화의 진수가 뭐냐? 바로 우리 난가 사상이 됩니다. 단재 스님께서 발굴해서 주창하시고 그리고 발전을 시킨 난가 사상이 우리 민족의 민족 정신의 정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재의 난가 사상은 무엇인가? 난가 사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가 사상은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채호가 1920년대에 한국 고대사 연구를 통해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전통적인 민족 사상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사 연구를 통해서 우리 민족 정신을 찾아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민족을 지켜온 것이 난가 사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난가 사상은 한민족의 원시 종교인 수두제 신앙에서 유래한 것으로 고대 국가의 전통적인 제의와 최치원이 주장한 풍류 정신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난가 사상은 한국 말기에 비롯돼서 배달을 개척한 3,000명의 제사 행랑 당군 조선 시대 때죠. 그리고 당군 조선의 국자랑 고구려의 조의 선임과 신라의 화랑으로 이어졌다고 단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구성 정벌 때 항만군으로 또 대몽 항쟁 시기에는 삼벌초로 또 묘청의 난 때는 국풍파가 유학파에 패한 후로 사대주의의 혼을 빼앗겨 세잔해졌다가 조선의 선비정신과 통학정신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단재 선생님은 난가에 대한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우리의 정신사관을 강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식민 사학자와의 역사관은 완전히 우리가 차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우리 한국사에 대한 이해죠. 특히 고대사에 대한 이해에서 우리가 식민사관과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이 뚜렷이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일본 관학자들 식민사관의 정면으로 맞서서 왜곡되고 날조된 한국사를 재정립하여 국가와 민족의 자건과 독립을 위한 민족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우리 정신사관을 강조한 것이죠. 신채호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난가 사상과 박은식의 혼, 문일평의 조선심, 정인보의 을, 최남선의 조선정신 등과 마찬가지로 난가 사상도 우리 민족 정신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가 사상은 그 주요 내용은 뭐 복잡하고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고대사의 체계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상고사죠. 상고사를 체계화를 시켜서 종전에 기자조선으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역사관을 부여와 고구려의 중심으로 이렇게 체계화를 시킨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국왕회복론입니다. 옛날 경제, 우리 상고사의 영역을 되찾는 게 바로 난가 사상의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상군의 한반도 제외설, 우리의 역사는 한나라 한무제가 설치한 한사군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한사군이 우리가 대동강이나 평양이나 압록강 주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 한반도에 절대 있지 않았다. 요소지방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수나라와 당나라와의 항쟁, 그리고 신라나 백제의 해외 경락설, 여기에서 해외 경락선은 일본과 대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라와 백제가 우리 한반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대륙에도 있었고 또 일본까지 우리가 경영을 했다. 이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됩니다. 온건한 우리 한국 고대사를 회복시킴으로써 아와 비, 역사는 아와 비와의 투쟁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비아인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회복하자는 것이 난가 사상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첫 번째 얘기한 이제 국왕 회복록. 옛날 우리 이 삼국사의 그 영역을 되찾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삼국시대부터 우리 민족이 중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있었던 것을 강조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을지문덕 장군을 이제 가장 단재 선생님은 큰 이제 우리 역사 인물로 쳐는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당군과 부여족이 중국을 정복해서 식민지로 경영을 했다는 것이죠. 고구려가 대중국 투쟁에서 승리한 것과 함께 우리 민족이 중국에 대한 투쟁적인 자주 정신을 부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군과 부여족이 진화 식민로 부여족이 우리가 중국을 식민지를 한 것을 강조를 하고 또 단제는 백제가 해외 경락서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화 식민론과 백제 요소 경락설은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은 백제가 해외 진출을 했다. 대륙에 있었고 일본에 진출을 했다. 이걸 파악하는 문제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고대 국가 백제의 그 발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백제의 대륙설은 이제 주류 사학자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독립운동가들,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런 요소지방을 대륙을 우리가 지배를 했다라면 서기 한 345년경에 이미 백제 세력이 대륙에 있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입니다.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은 많은 역사학자들이 관심 있게 깊이 다루지 않는 문제입니다. 단재 선생님만이 오로지 이 묘청의 난을 크게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재 선생님의 역제인, 필생의 역제인 조선사 연구초에서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 좌절된 것을 두고 조선 역사상 1000년 이래 제1 대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가 사상과 유가의 싸움이고, 그 다음에 국붕파와 한학파의 싸움이고, 또 독립당과 사대당의 싸움이고, 또 진취 사상, 진보와 보수 사상, 보수의 싸움이다. 그래서 묘청은 앞에 얘기한 독립당과 진취 사상과 난가의 대표 주자고 김부식은 곧 그 후자의 대표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자리매김을 하면서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을 이제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단재께서 묘청의 날을 이렇게 높이 평가를 했을까? 그건 이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살펴보면 사실 서경 천도 평양에서 개성에서 평양으로 이제 수도를 이제 옮기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북벌을 주장한 것인데, 실제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제 서경 천도 운동을 펴고 추진을 합니다만은 이제 김부식의 반대파에 의해서 그게 좌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묘청이 서경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군사를 일으키고 그렇게 천도를 해서 실제 그렇게 옮기는 작업을 이제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경에서 이제 싸움이 김부식과 묘청 간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실제 그 양쪽에서 싸움에 참여한 병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수만 명 정도에 이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 기간도 한 2년 정도 걸렸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뭐 서경 전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결과가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구려의 우리가 후예고 또 북방의 대국인 발해의 멸망보다도 몇 곱절이나 더 한 이거는 사건이다. 대개 고려에서 조선 묘청의 난이 일어났던 그 기간이 한 100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1000년 동안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었느냐 이제 이러한 이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묘청이 패하고 김부식이가 승리함으로 해서 조선 역사가 사대적, 보수적, 속박적인 사상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6.25 사상에 정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묘청의 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반대로 묘청이 승리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서경으로 수도를 옮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방면으로 나아가고 북벌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재 선생께서는 1000년 이래 조선사의 최고 큰 이제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그리고 나서 김부식이가 삼국 사기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국 사기는 단군이나 고조선을 부정합니다. 바로 그 역사를 생략하고 써버렸죠. 그러나 이래원 선님께서 삼국 유사를 쓴 이유는 김부식의 삼국 사기에 우리 고조선과 단군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니 삼국 유사를 쓴 거죠. 우리 김부식 이기가 얼마나 사대주의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면은 김부식의 그 부친 그 성함이 김건인데 고려에 이제 관료였죠. 그러면서 송나라의 문장가인 소식, 소철 형제를 너무너무 존경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부식, 부철 이렇게 짓는 것입니다. 송나라 문장가의 자기가 존경하는 송나라 문장가의 이름을 따서 김부식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만큼 6.25 사상이 깊은 6.25 사상이 아주 깊게 물든 사대주의 관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재 스님께서는 김부식에 대한 혹독한 평가를 내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한사군에 대한 이제 인식입니다. 한사군은 이제 고조선 시대에 한나라가 우리나라의 서북부 지역에 설치를 했다는 거죠. 식민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이거는 다 배웠지 않습니까? 시험에도 잘 나오는 거죠. 그 한사군은 낭랑, 임둔, 진분, 현도 이렇게 4개의 군을 여기에 우리 고조선에 이제 세워서 식민지로 삼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은 이 한사군에 대한 인식이 아주 확고합니다. 한사군은 절대 우리 반도 내에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의 자주성을 고대 사회에서부터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 학자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한사군에 대해서 의견이 다분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연암 박지원 선생님
같은 이제 실학자들 그리고 민족 사학자들, 제야 사학자들은 이 이제 낭랑이 요동 일대에 존재했다고 주장합니다. 한사군에 대한 위치에 대한 논란은 주로 이제 낭랑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낭랑이 이제 지명이 여러 군데가 있고 또 낭랑이 늦게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낭랑군 위치에 대한 학설은 대개 북한을 비롯해서 일제 는 이제 대동강 유역에 이 한사군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나아진 이제 요하 유역설은 요서 위치설과 대동강 유역설의 중간 정도 택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 정도의 요하 유역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제 이지린, 북한의 역사학자 이지린이 있습니다. 이지린이가 대한민국의 이지린과 그리고 또 우리 단국대학 쪽 교수님 윤내인 교수님 이런 분들은 이제 지금의 요하 서쪽에 여기에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박영규 등 일부 또 사학자들은 이제 이쪽에 동쪽에 북경 서쪽에 이제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또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 북한의 이지린 박사는 북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한사군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죠. 그래서 이 이지리는 이 한사군이 여기에 우리 평양이나 이쪽에 있지 않고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중국에 있는 많은 사료들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북경대학에서 여기에 있지 않았다면 과연 박사학위가 통과가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사료들을 다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북한에 귀국하고 나서 북한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한사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이 한사군은 요새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북한에서는 내부적으로 완전히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 주류 강단 사학계에서는 이것을 이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이제 이러한 실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체가 이렇게 강력하게 한반도 내에 있지 않고 요동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이제 일제 강점기에 그 이제 국권 수복을 위해 이제 민족 주체 사관적으로 또 진보적인 근대 시민 사관으로 이렇게 단재 선생님에게 역사관을 이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이제 단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재는 교육에 대한 역사 교육에 대한 논문도 아주 많이 썼습니다. 기고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단재는 애국 교육의 사표다. 그러면서 단재는 주장한 게 국수교육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국수주의에 우리가 매몰이 된다든지 국수주의는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절대 이제 그렇지 않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단재 선생님께서는 역사를 떠나서는 애국심을 얻을 수가 없고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려고 하면은 먼저 완전한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권 회복과 애국심 고취를 위해서 정육 교육을 강조한 거죠. 이 정육 교육은 우리가 사전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만은 지금으로 보면은 감성 교육 막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국어 교육을 통해서 민족 문화의 아름다움,
국수를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수란 무엇인가? 단재 선생님은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국수라는 것은 자국의 풍속, 언어, 종교, 또 정치, 풍토, 역사, 기후 등 온갖 것에서 뽑은 특유의 아름다움을 얘기를 바로 국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국수를, 이 아름다움을 모르고 애국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바로 반애국적이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움, 그 우수함을 알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지,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애국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나 사교육에 있어서도 이 점에 대해서 주의를 해라. 국수주의 교육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정육 교육이라는 것은 물에 젖어 들듯이 또 싹을 이렇게 틔우듯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며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국하라. 큰 소리로 가르치지 말고 우리 이 위인들, 정기들 이야기를 가르치고 또 우리 산천의 아름다움을 가르치고 이렇게 또 국수를 가르쳐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그 주필을 지은 상고사감이라는 아주 중요한 업적을 남기신 우리 안재홍 선생님께서 단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신 게 있습니다. 첫째, 우리 단재 선생의 일념은 첫째, 조국의 씩씩한 재건이다. 다시 말해서 일본에서부터 우리 강보에서 자란 일본이 어떻게 힘이 강해져서 우리의 국권을 짓밟는지 모르겠다. 이것을 아는 게 내가 상고사를 기술하고 공부하는 이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조국의 씩씩한 재건이죠.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둘째는 그것이 되지 않더라도 미처 못 미치더라도 조국의 민족사를 바르게 써서 시들지 않는 민족 정기가 두고 그 자유 독립을 깨닫는 날을 만들어서 기다리게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재홍 선생님도 단재 선생님의 국수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림에서 보면 국수란 자국의 풍속, 언어, 역사, 종교, 정치, 풍토, 기후 등 온갖 것에서 뽑은 특유의 아름다움이다. 이 아름다움을 모르고 애국한다 하면 반애국적이다. 이렇게 단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난가 사상이 우리 한국 정신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한말에 국권이 상실되어 가는 과정에 정체성 회복과 민족 정신 사관의 그 확립이 무엇보다도 이제 필요하게 되었고, 그거와 함께 실학 사상과 서구의 민족주의를 이제 수용을 해서 다 받아들여서 자유 독립 정신을 이제 앙양하여 민족의 진로를 바뀌고자 노력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민족 주체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난가 사상이 이제 발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민족주의 사업과 근대 사학 발전 터전을 마련을 했고 자주 독립 정신으로 나타나 발현이 되어서
광복을 쟁취하는데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재 선생님께서는 난가 사장을 통해서 민족 독립 기반과 민족 혼 확립에 매진을 하신 것이죠. 상고사의 체계화와 고구려 수당 전쟁, 백제와 신라의 해외 경락설, 대륙과 일본 경락설, 국왕 회복의 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러한 난가 사상을 우리가 어떻게 개성을 해야 될까? 이게 이제 가장 큰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난가 사상은 실제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이 연구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연구되거나 또 그런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개성해서 발전을 시켜서 우리 민족 정신의 정수로 삼을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재 선생님께서는 역사에는 두 개의 속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개의 속성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상속성입니다. 시간적으로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보편성입니다. 공간적으로 영향이 파급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걸 세계화로 펼쳐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단재 선생님께서는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라는 것은 인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단재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에 적합하고 아주 천재적인 통찰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그러한 빛을 발하는 대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단재 선생님께서 이렇게 역사 교육과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난가 사상을 개성을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제가 개발한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론이 바로 부채 이론입니다. 부채, 우리가 날이 덥고 할 때 이렇게 붙이는 바로 그 부채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민족 정신은 밖으로 팽창하는 그 원심력, 그리고 안으로 수렴하는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구심력, 이 두 방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팽창하는 그 원심력의 의지는 우리 민족 정신에 용맹하고 개방적이고 진취성이 있게 만들고, 또 안으로 수렴하는 민족 정신은 우리 한국 문화를 하나의 독창적인 종합으로 만들고 단단한 의지의 내적 강도를 창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채를 이렇게 펴서 이제 시원하게 바람을 붙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의 오른쪽은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현실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이 부채를 활짝 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한계, 풀친 그 마지막 지점은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의 한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령과 내실의 그 중심을 잘 잡아야만이 이걸 설계해서 발전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 이론은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입시다. 자, 오른쪽에 현실의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현실 이 부채를 펴지 않으면 부채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부채를 너무 강하게 펼쳐 너무 밖으로만 뛰어나가려고 이렇게 무리하게 펼치면은 결국 부채가 망가지고 말겠죠. 그래서 현실과 이상이 잘 조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과 이상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 부채의 손잡이가 됩니다. 이 부채의 손잡이가 중심을 잘 잡아줘야 출발과 현실과 이상의 한계를 조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채의 손잡이 가운데 요 중심을 사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북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이 없다라면,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현실에서 출발을 잘하고 이상에 도달하더라도 바람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체성으로 중심을 딱 잡고 현실과 이상을 조합을 잘 이루어서 활짝 폈을 때 그 개성을 할 수 있고 발전을 시킬 수 있는데, 활짝을 펴게 되면 많이 펴면 많이 펼수록 부채살이 많이 필요하게 되죠. 이 부채살이 바로 국력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컨텐츠,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펼치기는 아무리 많이 펼쳤는데 컨텐츠 내용이 없어.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만한 힘이 없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뛰어 나가고자 하는 그 원심력, 그러니까 널리 알리고 세계화시키는 이 원심력과 그리고 안으로 자꾸 모이려고 하는 이 구심력,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구심력과 안으로 모이고자 하는 이 구심력이, 원심력과 구심력이 잘 조화가 돼야만이 제대로 현실을 고려해서 이상에 도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채 이론은 우리 난가 사상의 발전, 개성뿐만이 아니고 모든 프로젝트나 사업이나 일에도 다 적용할 수가 있다. 내적으로 강하게 구심점을, 정체성을 가지고 확보를 하고 밖으로 팽창하도록 나가야 된다. 이걸 조화롭게 잘 해야 된다. 무조건 밖으로만 나가서도 안 되고 무조건 안으로만 있어서도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보면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채 이론을 바로 난가사상에 우리가 확산하는데 적용을 한다라면 충분히 이 난가사상을 우리 민족 정신으로 우리가 확립하고 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리 한민족의 정신 사관으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채 이론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난가사상의 교육 방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 지금은 우리 천도교나 우리 민족 정신, 동학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천도교나 당군을 중심으로 하는 대종교, 이러한 민족 종교들이 지금은 쇠퇴를 해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동학 전쟁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우리 천도교, 동학이 도인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학이 바로 천도교로 바꾸고 동학 혁명을 이렇게 일으키고 했습니다. 1920년도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은 우리 동학
교인이 200만 명일 때 불교는 35만 명, 기독교는 25만 명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구의 기독교에 우리 또 불교와 유교에 우리 민족 종교들이 완전히 말살이 돼서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천지 창조의 신화를 가진 민족은 유대민족과 우리밖에 없습니다. 아주 우리가 이거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천지 창조의 보존을 가진 나라는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스라엘은 구약 성서를 통해서 누구든지 조국사를 배우죠. 역사를 배운단 말입니다. 그리고 탈무드를 통해서 인생과 사람다움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천지창조를 담은 책은 이제 환단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류 사학계나 많은 사람들이 이 환단고기를 위서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이 책 내용에 뭐 몇 가지 이제 논리라든지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적절치 않은 것을 핑계로 해서 이것은 위서다, 가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역사를 왜곡하면서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부풀리고 이렇게 해서 역사 왜곡 아주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있는 것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 환단고기는 위수로서 좀 논란이 있지만은 우리 단재 스님께서 쓰신 상고사 관련 내용은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안 합니다. 아주 우리 정부에 계시는 역사학자 분도 단재를 상고사라든지 앞에 우리가 얘기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단재는 정신병자다. 그리고 세마대로 얘기하면 또라이다. 이렇게까지 폄훼를 하면서 우리의 역사를 축소를 하고 이렇게 식민사관, 반도사관에 매몰돼가지고 그렇게 친일과 사대를 하고 있는 이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민족 정신을 확고하게 가져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국가의 존망과도 같은 것이다. 역사를 잃으면 혼을 잃는 것이요. 혼이 없으면 혼 빠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바른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또 확산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책 중에 아주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정보문헌비고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주 이 책은 상당히 분량도 많고 역사가 그래도 사실대로 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단재 선생님께서는 삼국사기를 해체하고 민족을 역사의 주체로 설정하기 위해서 조선 상고사를 쓴 거지 않습니까? 그죠?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유일한 정사로 만들기 위해서 옛날 기록이나 자료들은 다 없애버리고 소실하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 단재 선생님은 막 크게 꾸짖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김부식이가 삼국사기를 쓴 이후부터는 개인이 역사 편찬을 못하게 했죠. 그리고 설상 편찬을 하더라도 야사로 다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조사, 국가가 정하는 역사, 우리가 사대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사대에 근거한 역사서만이 남을 수밖에 없고 특히 앞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사 편수사에서 일제강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선사를 근거로 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보문헌과 같은 좋은 책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읽고 사랑하는 국민 교본으로 사대주의와 민족사관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정보 문헌 비고와 같은 정신문화의 총서를 우리가 다시 뭐 만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상고사나 이런 정보 문헌 비고 같은 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민족주의 역사가들이 역사서와 정신문화 연구서, 난가사상을 더욱더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학자들 정부가 적극 나서서 국책 사업으로 우리 정신교육의 교본이 될 수 있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한국사를 다시 우리가 발견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난가 사상을 좀 확산을 하자.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진짜 이러한 보편적인 사상, 난가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민족의 역사, 우리 단재 선생님이 얘기하는 역사, 우리 민족의 형성과 이동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우랄, 알타이 어계로서 파미르 고원에서 발현을 해서 동으로 팔금을 찾아서 한반도 가장 살기 좋고 가장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우리가 한반도로 이주해 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미르 고원에서 동으로 우리가 온 그 알타이 어족과 그리고 서쪽으로 이동을 한 같은 우리 뿌리인 흉노족의 터키, 헝가리, 핀란드, 그리고 지금 이제 소련에서 나온 키르기스스탄, 아프가니스탄, 또 스탄 하는 나라들, 스탄이 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나라들, 우리 알타이 어족의 20여 개 국들이 다 당군의 후손으로서, 고구려인의 후손으로서 난가사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로 사회 경제적 생활 공동체의 범위가 국가를 초월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는 이제 현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계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세계화를 주장하더라도 우리의 사상적 전통을 모르면 안 됩니다. 주체성과 정체성을 모르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계화라는 국경을 초월한, 이념을 초월한 세계화라는데 잘못 매몰되면 우리가 전통이나 주체성과 정체성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활발한 국제화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의 사상을 세계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되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가르치고 있는 역사는 제대로 민중, 우리 중심으로 기술된 역사가 아니죠. 그래서 종래 역사서는 왕이 개성을 위한 기록, 왕조사 중심의 역사를 기록을 해 놓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왕조사지, 그리고 정치사일 뿐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국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단재 선생님께서도 이와 같은 왕조 중심의 역사와 민족사로서의 국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쓴 우리 역사를, 우리 국사를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일본이 써놓은 조선자 편서에서 써놓은 조선사를 기초로 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 다 뜯어 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이 이 땅에서 물러간 지가 얼만데 10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일본이 우리 한반도 강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조선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게 어디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우리가 그러한 식민사관 아울러 반다 사관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역사 교육을 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는 역사를 민족적 정통성과 동질성을 확인하게 해준다. 민족주의 사상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역사다. 국권 수복을 위해서 국민적 애국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권 수복이지만은 지금은 세계 상등 국가 1등 국가로 인류 국가로 초인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바른 역사 올바른 역사 국사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떠나서는 애국심을 얻을 수 없고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려고 하면은 먼저 완전한 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고 단재 선생님은 강조했습니다. 우리 단재 선생님께서 구국의 신념을 담아서 쏟아낸 논설에 보면은 일제 통감부의 꼭두각시가 된 교육부, 그 당시는 학부죠. 그 교과서 검정 기준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교과서에 애국이나 독립이나 자유에 대한 글자 하나만 있어도 남김없이 다 삭제를 시킨 그 검정 기준, 그 검정 기준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라나는 청년이 국가를 모르게 하고 잊게 하고 노예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 일제의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채호는 국가를 멸망하게 하는 학부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교육인적자원부 과연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깊이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이 이 나라를 구합니다. 교육이 나라를 구합니다. 단체는 역사를 민족적 정통성과 통직성을 확인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국심을 가르치려면 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바른 역사 교육이 이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죠. 역사가 에릭 홉스범은 역사학은 영토 분쟁의 학문적 천병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역사학이 핵무기만큼 위험하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의 대립은 결국 역사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옛날에 자기들 땅이었고 자기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되찾기 위해서 침공을 하고 국민투표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역사 분쟁에서 이겨야 영토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힘이 있어야 국민을 보호하고 민족 정신이 강렬해야 역사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만큼 역사가 핵무기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 그 무게 그리고 바른 역사의 그 중요성을 깊이 우리가 인식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역사 공부에 우리가 매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 이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안으로 수렴하는 구심력, 우리가 내적 역량을 강화를 하고 밖으로 팽창하는 원심력, 우리 국민과 알타이 민족과 세계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난가 사상을 정신 사관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고사를 단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당군과 부여, 고구려 중심으로 체계를 다시 세우고 사대주의와 민족 사관을 극복을 해서 난가 사상으로 민족 주체 사상과 정신 사관 확립에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좀 지난 것입니다만은 여기에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우리 국민의 국사 지식이 부족한 것 같다가 78%, 그리고 우리 역사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경로를 보면은 학교에서 국사 수업을 이제 59%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학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식을 배운 것을 가지고는 우리 국사 지식이 부족하고 바른 역사를 배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 사회 교육, 또 우리 시민단체, 그리고 단체 학당에서도 이러한 교육을 우리가 제대로 해서 우리가 한민족의 정신사관, 올곧은 우리가 정신사관을 확립을 해서 식민사관과 반도사관을 극복을 해서 우리가 초인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다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3편 단재의 난가 사상은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4편 단재의 대륙사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과연 우리는 한반도면 있었던 그런 민족이냐, 아니면 대륙의 기질을 품고 우리가 대륙을 호령하던 그런 민족이었나, 앞으로 우리가 대륙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과 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런 데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